식으로 이걸 변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괴상한 얘기죠. 예. 근데 성서에서도 예를 들어 사탄이 신에서 갈라져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통합되어서 또 한 차원 높은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굳이 아주 유치하게 비유로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요. 하나의 명제가 있고 명제든 사건이든 반명제가 있고 이것이 종합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또 하나의 반명제를 낳고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종합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를 구성한 다음에 해겔은 참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명성에 비해서 말이죠. 이걸로 역사도 설명합니다. 뭐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반대가 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발달한 나라를 자기가 속한 프로이센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해겔 철학은 난해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파시스트적인 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술적으로는 브람스에게 연결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히틀러에게까지 연결이 돼서 독일 민족주의를 앞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겔이 자신이 원치 않은 결과였긴 하지만 그런 또 19세기 해겔이 활동했던 19세기 초가 유럽 민족주의의 시대입니다. 각국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자민족 중심적으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고 제국주의 정책을 펴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해겔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아, 이름이 해겔이니까 그런가요? 다 해결했다고 실제로 자신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렵다. 지금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되게 난해한 철학이네. 저거 신비주의 사상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겔이 명언을 남기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갯짓을 한다. 이건 참새가 대붕의 뜻을 알랴 이런 말입니다. 내 속에 나의 철학과 나의 역사관 이렇게 전적해 놓은 거를 지금 니들은 이해 못할 거야. 나중에 가서 미네르바의 올빼미라는 건 지혜의 부엉이거든요. 지혜의 올빼미. 그거는 이제 황혼이 이색해서야 때가 되면 다 안다. 정말 스케일 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일단 해겔로서 철학이 종결되었습니다. 자기도 그랬고 더 이상 철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게 보면 플라톤부터 시작된 서양의 형이상학이 말이 형이상학하니까 어렵죠. 거대한 하나의 논리체계, 하나의 철학체계가 해겔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하나가 산을 다 올라가서 내려가는 게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철학자들은 전부 해겔을 물어뜯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설 같은 사람인데 후설 같은 사람은 이제 전문 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생소한 이름들이 좀 나오실 텐데요. 뭐 이걸 왜 씁니까? 어쨌든 후설, 우리말로 후설 그래도 될 걸. 네. 우리말로 하니까 후설 이렇게 읽을까봐 제가 이제 후설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도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우린 지금 그 애프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부터 현대 철학자로 칠 수도 있고 다음부터 칠 수도 있는데요. 해겔 이후부터를 현대 철학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만 우리가 언급을 하면 칸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약간 어렵고 지루하고 저게 뭔가 인식론이 뭐 저런 거야 뭐 이런 거 하면서 했던 게 그거를 이 사람은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굉장히 섬세하고 난해한 문제지만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두고 이걸 메울 거를 두고 이제 근대 철학 데카르트 이후로 계속 다 고민들을 한 건데요. 후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식으로 칸트로 돌아가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칸트가 구성주의를 말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걸 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내가 있고 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못 지어서 항상 애를 먹었는데 이미 나는 이 컵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와 있다. 이게 칸트의 구성주의인데 이걸 더 발전시켜서 후설은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애초에 하나가 괄호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에서 x와 y는 한 항이지만 두 항이지만 x 플러스 y는 한 항 아닙니까? 괄호를 치면? 브래키팅을 하라고 말합니다. 괄호를 쳐라. 이 안에 대해서는 판단 중지해라. 그래서 후설의 유명한 개념인 판단 중지의 개념. 소관은 더 이상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를 구별하지 말고 우리의 인식 행위가 이미 가능하다는 것을 봐라.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조금 어렵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후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완전히 요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만 서구 형이상학 혹은 이제 칸트의 나쁜 예라고 할까? 그것이 완성된 예가 실증주의입니다. 네? 서구에서 실증주의는 이렇게 말하면 인식 주체가 따로 있고 인식 대상이 따로 있다. 둘 다 아주 하드한 실체다. 근데 그냥 주체가 대상을 보는 거다. 그래서 관찰하고 관찰해서 병원균을 찾고 빛의 속도 딱 보니까 이렇군.
공이 날아가는 속도 딱 뉴턴 역학이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제로 서양의 산업혁명과 이제 자본주의를 이룰 었고요. 이성 만능주의의 오만에 빠집니다. 실증주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과학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게 없을 것이다. 이것이 19세기의 전반적인 서구 사상의 굉장히 그 정점입니다. 실증주의. 철학적으로 굉장히 천박한데요. 인식, 주체, 인식대상도 굳이 말하면 정밀하게 나눌 필요 없다. 인식, 주체, 그냥 인식대상 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이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서양, 어떻게 보면 서양의 문화 자체가 붕괴의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과학이라는 것이 산업혁명도 나왔고 자본주의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과학은 객관성을 무기로 하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내가 이걸 보고 세균을 보고 여기에 3마이크로 뭐 어쩌다 그럼 누가 보기에도 그래야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과학이란 게 그렇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게 19세기 후반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재미있는 게 빛인데요. 과학에서 빛은 19세기 중반부터 빛은 속도가 고정되어 있고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빛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입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도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빛은 직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쪼개면 동그랗지 어떨지 하여튼 빛에 알갱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태양에서 집으로 날아오고 빛은 입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나불 많이 돼. 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떤 물질도 통과하지 못하는 판을 이렇게 나부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놓는다고 하죠.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럼 빛이 입자라면 여기 걸리겠죠. 이걸 통과를 못합니다. 이걸. 그러면은 그림을 해볼까요? 빛의 광원이 여기 있고요. 이만한 판을 놨습니다. 이건 어떤 물질도 통과하지 못하는 건 조밀합니다. 예? 그러면 빛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는 깜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약간 밝고 여기로 오면서 한가운데 정도만 깜깜하고 여기는 또 밝은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빛을 완전히 가려도 이쪽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깜깜하고 여기는 밝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회절이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소리처럼 소리는 다 막아도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은 파동이라는 거예요. 음파처럼.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파동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학자들은 야 빛이 파동인데 어떻게 직진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물리학자들이 우선 헤맵니다.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도대체 알갱이야 아니면 그냥 음파처럼 이런 에너지의 기운일 뿐이야.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20세기 초의 물리학자들은 이런 농담도 합니다. 아 그러면 빛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입자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파동이라고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자로 보려고 하면 입자로 보입니다. 빛이. 묘하게도. 입자의 속성만 보입니다. 파동으로 보려고 하면 파동의 속성만 보입니다. 이게 객관적입니까? 누가 보기에도 똑같은 게 객관적 아닙니까? 네. 뉴턴 역학이 붕괴하기 시작하고